안녕하세요. 시오쌤입니다. 유튜브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채널 첫 컨텐츠다 보니까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년째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IT 기업에서 전략기획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2년 정도 전략기획 일을 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략기획 사업기획 일은 계속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업과 산업,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많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뵐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 시야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어떤 분야가 요즘도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지만 탐구나 소논문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되면 포인트 되는 활동들을 굵직한 걸 가져가고 싶을 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학생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있던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도 또 산업에 대해서도 또 그 어떤 학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좀 그런 어떤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좀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 채널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 설계하고 어떻게 보면은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또 요즘은 이제 5등급제가 되면서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첫 컨텐츠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의대 열풍이잖아요. 요즘 좀 전국이 좀 변화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 의생명을 지망하는 학생, 특히 의찬약수 지망하는 학생들은 제가 아직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그런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첫 컨텐츠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치한 약수 생기부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영상 제목은 의치한 약수 생기부 말아먹는 팁 3가지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었는데 어느 정도 어그로성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가벼이 볼 문제만은 아닌 것이 학생들 생기부는 한번 쓰이면 수정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후회해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치한 약수 생기부들을 부쩍 뭐한 2년 사이 많이 보게 되면서 안타깝게 보이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를 좀 3가지로 좀 유형화해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이미 고2, 고3이어서 이미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고1 학생 이제 시작하는 학생인데 의치한 약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논문조사 장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케이스인데 뭐 학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원래 의학 생명 쪽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뭐 생기부를 어떤 구성함에 있어서 만들어감에 있어서 자기 진로나 전공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실제 이 생명의학 쪽은 그런 실제 탐구나 실험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선책으로 의학 논문 또 생명 관련된 논문을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요약하고 스터디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게 생기부에 적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기부가 적히게 되면 학생 수준에서는 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전문 용어들도 많아지게 되고 다소 좀 내용 자체가 난해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가독성 측면에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는 임상적 활동이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임상적 활동이라는 어떤 표현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다른 분들도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뤄야 할 정도로 좀 내용들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많은데, 실제 오늘 컨텐츠에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딱 이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어떤 논문을 조사하고 컬럼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이게 남의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논문 조사에서는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자, 이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기승전 의학입니다. 당연히 뭐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주제를 진로와 연결짓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의치한약수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업에 대한 의지나 어떤 진로나 이런 어떤 전공에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의지가 다른 계열 학생들보다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의학과 연결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한국사도 체육도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억지스러운 내용을 의학과 연결지어서 생명과 연결지어서 넣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년 전부터 많은 입학사정관분들께서 지적하시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과목들은 나름의 어떤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함에 있어서 얻어가야 될 역량들을 정해 놓았는데, 이런 식의 진로로 도배된 어떤 생기부만 봐서는 이 학생이 과연 그런 어떤 각 과목별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성취했는지가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들도 몇 년 전부터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의학도 피해야 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구시대 실험 모음입니다. 뭐 이게 첫 번째 논문조사 장애인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학생들이 사실 생명이나 의학 쪽은 할 수 있는 실험이나 탐구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실험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얻어가는 부분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실험들이긴 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나 자기의 관심사, 자기 탐구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정형화되고, 사실은 그런 정형화된 실험을 학생들이 그냥 어느 정도 실험실에서 재현해보는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이런 실험을 함에 있어서도 뭐 또 어떤 실험들은 구글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구글링도 이제 한계에 온 것이, 사실 구글은 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떤 그 유저들이 많이 보는 컨텐츠들은 이게 좀 꽤나 오래된 어떤 컨텐츠들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찾은 자기만의 어떤 보석과도 같은 그런 탐구여도, 어떤 입시 전문가들이나 또 이런 어떤 입학사정관 분들 또 교수님들이 보셨을 때는 10년째 반복되고 있는 뻔한 활동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해도 당연히 그게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생기부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자기의 어떤 강점들을 어필함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의치한약수 생기부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잔뜩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 채널에서 차차 컨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